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혜롭게 지켜드리는 시니어 건강지혜입니다. 요즘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엔 선생님, 저는 몸에 좋은 것만 챙겨 먹는데 왜 수치가 자꾸 나빠질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끊은 지 오래고 식단도 채소와 과일 위주로 하신다고 하죠. 그런데 정작 검사 결과를 보면 혈당은 높고 간은 피로하고 혈관은 끈적한 상태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저는 늘 이렇게 여쭤봅니다. 아침에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밥은 안 먹고 과일 한두 개로 가볍게 때워요. 바나나나 사과, 때로는 귤도 먹고요. 바로 그 습관이 문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 비타민이 풍부하니 피로에 좋다. 자연식이니까 아무리 먹어도 괜찮다. 하지만 이 믿음은 젊을 때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대사 속도, 즉 음식이 흡수되고 처리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젊을 땐 금세 에너지로 쓰이던 당분이 이제는 혈관에 남아 돌고 간에 쌓이고 콩팥과 심장에까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걸 모르고 그대로 예전 습관을 이어가면 결국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지방간이래요. 당뇨 초기라니 도무지 믿기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분이었습니다. 정직하고 건강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고칼륨 혈증, 즉 칼륨이 혈액 속에 너무 많이 쌓인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챙겨 드셨습니다. 기운이 나야 하니까요. 그분은 진심으로 건강을 위해 노력하신 거예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콩팥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칼륨을 다 배출하지 못하니 그게 쌓여서 심장을 자극하게 됩니다. 심하면 부정맥, 즉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당이 올라서 오셨습니다. 단 건 거의 안 먹습니다. 하시길래 식단을 여쭤봤죠. 그랬더니 아침마다 바나나 1개, 점심엔 사과, 저녁엔 귤 몇 개, 이렇게 하루 3번 과일을 챙겨 드시더군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 건강한 식단 같죠. 하지만 60세 이후에 몸은 단맛을 감당하는 능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인슐린이 제 역할을 잘해서 당을 에너지로 바꿔주지만 이제는 그 기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일 한두 개만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피가 끈적해지죠. 이게 반복되면 간은 그 당을 지방으로 바꾸어 저장합니다. 그 결과 술 한 방울 안 마셔도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생기죠. 그럼 과일은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과일은 여전히 좋은 음식입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나이 든 몸에는 양보다 질, 속도보다 순서가 더 중요합니다. 공복에는 피하시고 식사 후에 조금만, 가능하면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주스로 갈아 마시는 건 피해야 합니다. 씹는 과정에서 침과 함께 당의 흡수 속도가 조절되지만 주스로 마시면 단맛이 그대로 피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시간표가 바뀐 것입니다. 40대, 50대와 똑같이 먹어도 이제는 소화 흡수 속도, 혈당 반응, 심장과 간의 부담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도 내 몸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조금만 다르게 먹어도 건강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 채널 시니어 건강지혜에서는 이처럼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와 의학적으로 검증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여러분의 하루 식습관이 달라지고 그 변화가 건강으로 이어지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과일 속에도 술보다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과일의 진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식탁 한 입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박사님, 저는 아침마다 꼭 바나나를 먹어요. 변비에도 좋고 기운도 나잖아요. 바나나는 오랫동안 착한 과일의 대명사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부드럽고 달콤하죠.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는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 과일입니다. 바나나의 달콤한 과육은 사실상 압축된 당입니다. 겉보기엔 자연의 단맛 같지만 몸속에서는 흰 설탕과 거의 비슷한 속도로 흡수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의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서 금세 쓰였지만 나이가 들면 그 당이 그대로 피 속에 머뭅니다.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이 좁아지고 간은 이 당분을 처리하느라 혹사당하죠. 바로 이런 이유로 술 한 방울 안 마셔도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가 생깁니다. 의학적으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 부르지만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일이 만든 지방간, 즉 바나나 간입니다. 그 표현에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시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진 간 손상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칼륨입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젊을 땐 이게 나트륨을 배출해주니 좋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콩팥 기능이 떨어져 칼륨을 배출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결국 피 속에 칼륨이 쌓이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맥이 갑자기 느려질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강원도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79의 한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술도 안 마시고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숨이 차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검사 결과는 고칼륨 혈증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드셨습니다. 수십 년 습관이었죠. 건강을 위해서요.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 바나나가 심장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약물 치료와 식단 조정으로 상태는 호전됐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몸에 좋으라고 먹은 게 독이었다니 진짜 세상 일은 모르는 거네요.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오래 남았습니다. 착한 음식의 배신이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나는 환자분은 성실하게 운동하고 식단까지 관리하던 60대 후반 여성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 거 잘 안 먹어요. 과자도, 케이크도, 초콜릿도요.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혈당이 계속 높았습니다.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보니 아침마다 바나나 하나, 점심엔 사과 반 개, 저녁엔 귤 몇 쪽을 드신다고 하셨죠.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과일 속의 당, 특히 바나나의 과당은 빵이나 밥보다 더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죠. 문제는 이런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 몸이 피로해지고 췌장은 점점 지쳐갑니다. 결국 당뇨의 문턱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바나나는 젊은 사람에겐 에너지, 하지만 60세 이후엔 부담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그럼 평생 먹던 바나나를 끊어야 하나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의 몸 상태라면 잠시 멀리 하셔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운동을 많이 하거나 근육량이 충분한 분이라면 가끔 소량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평소 혈압약이나 이뇨제 혹은 신장 관련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바나나의 칼륨이 약 성분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과일에도 나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0대의 과일, 40대의 과일, 그리고 60세 이후의 과일이 다릅니다. 바나나는 60 이후엔 혈당과 심장을 동시에 자극하는 과일입니다. 당분은 급하게 흡수되고 칼륨은 배출되지 못하니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간과 심장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침마다 바나나를 챙겨 드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기운이 없을 때 제일 좋은 게 바나나지. 맞습니다. 그건 젊었을 땐 분명 옳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기운을 내기 위해 몸이 더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지금 식탁에 올려둔 그 바나나 한 번쯤 내려놓고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심장을 그리고 콩팥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감입니다. 가을이면 마당에 주렁주렁 매달린 주황빛 감. 보기만 해도 풍요롭고 정겹죠. 우리 세대에겐 어릴 적 추억이 깃든 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감이 뭐가 나쁘겠어? 하며 식사 후 입가심으로 하나씩 드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이 착한 과일도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석, 즉 위 속에 돌이 생기는 원인의 상당수가 바로 감입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떫은 맛을 내는 물질로 젊을 때는 장운동을 도와주기도 하고 설사를 먹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위와 장의 소화 능력, 근육의 수축력,
즉 음식이 내려가는 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감을 먹으면 탄닌이 위 속의 단백질, 위산과 결합해 딱딱한 덩어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위석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70이 넘은 여성분이셨는데 며칠째 속이 더부룩하고 아무리 먹어도 체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밥은 잘 안 넘어가고 물만 마셔도 배가 부른 느낌이에요. 검사를 해보니 위 안에 동그란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초음파에서 돌처럼 보이더군요. 수술로 꺼내보니 크기가 거의 탁구공만 한 위석이었습니다. 그 속을 잘라보니 반쯤 소화된 감 껍질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하루에 감을 2개씩 특히 식사 후에 바로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소화에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어요. 그분의 말에는 놀람과 허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위석의 문제는 무섭게도 느리게 옵니다. 한두 번 먹는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습관처럼 먹을 때 조용히 쌓이고 굳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하거나 심하면 구토나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시경으로 제거가 안 될 정도로 커지면 수술로 꺼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의 또 다른 문제는 소화지연입니다. 감에는 섬유질이 많고 그중 일부는 단단한 불용성 섬유입니다. 젊을 땐 장운동이 활발해서 도움이 되지만 노년기에는 오히려 음식의 이동 속도를 늦추고 위에 오래 머물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을 식사 후에 바로 드시면 위 안에서 밥, 단백질 음식과 함께 뭉쳐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덜 익은 감이나 떫은 감, 그리고 말린 감은 위험성이 더 큽니다. 덜 익은 감일수록 탄닌 함량이 높고 말리면서 수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위 안에서 더 단단히 굳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한 60대 후반 남성분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겨울만 되면 곶감을 간식처럼 드셨습니다. 자연식이니까 괜찮지 않나요? 그분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연식이긴 했죠. 하지만 문제는 양과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TV를 보며 곶감 2~3개. 그게 하루 습관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속이 더부룩하고 심지어 변도 묽게 나오지 않더랍니다. 검사 결과 위 속에 작은 돌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다행히 내시경으로 제거가 가능했지만 그 이후로는 감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감은 위에 착 달라붙는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화가 느린 분, 위가 약한 분, 또는 틀니나 치아 문제로 잘 씹지 못하는 분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씹지 않은 감 조각이 위 속에서 그대로 남아 탄닌과 만나면 쉽게 굳어버리거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감의 높은 당도도 문제입니다. 감 한 개에 들어있는 당분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밥 반 공기 정도의 당이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 한 개쯤이야 하는 생각이 혈당을 서서히 끌어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은 하루에 한 조각 이하, 그것도 식사 2시간 이후에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되도록 잘 익은 감을 선택하고 껍질째 드시지 말고 속살만 조금씩 드세요. 덜 익은 감, 떫은 감, 곶감은 60세 이후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어릴 적부터 감을 보약처럼 여기셨습니다. 감식초, 곶감, 홍시 등등 모양만 달랐을 뿐 늘 곁에 있던 과일이었죠. 하지만 몸의 나이가 바뀌면 좋던 음식도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감은 이제 여러분의 속을 편하게 하는 과일이 아니라 조심해야 할 과일이 된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식탁 위 감을 한번 내려다보세요. 그리고 내 위장이 지금 그걸 반길 수 있을지 잠시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짧은 멈춤이 위석을 예방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포도입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보라색 알맹이, 입안에 톡 터지는 달콤한 과즙, 한 송이 들면 멈출 수 없다는 말이 있을 만큼 포도는 우리에게 늘 달콤한 유혹이었죠. 그런데 이 포도가 노년의 몸에는 술보다 더 위험한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포도는 과일 중에서도 당 흡수 속도가 가장 빠른 축에 속합니다. 즉 입안에 넣는 순간부터 당분이 급속히 피 속으로 들어가 혈당을 순식간에 끌어올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혈당을 조절하는 췌장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땐 인슐린이 금방 반응해 혈당을 잡지만 6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늦습니다. 결국 포도 몇 알만 먹어도 몸은 혈당 과속 상태가 되는 거죠. 이때 몸은 급하게 인슐린을 쏟아내고 혈당이 뚝 떨어지면 피로감, 졸림,
무기력함이 찾아옵니다. 그게 반복되면 췌장은 점점 지쳐버립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종종 포도는 당뇨의 촉매제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포도의 더 큰 문제는 요산입니다. 요산은 몸속 단백질이 분해될 때 생기는 찌꺼기인데 포도 속의 과당이 이 요산 생성을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요산이 많아지면 혈관 속에서 결정처럼 굳어 관절에 쌓입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이게 바로 통풍이죠. 많은 분들이 통풍을 고기나 술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의외로 과일, 그 중에서도 포도가 숨은 주범입니다. 술보다 달고 술보다 빠르게 혈관을 자극하니까요. 몇 해 전 통영의 어촌에서 일하던 66의 한 선장님이 있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고기는 안 먹습니다. 평생 생선만 먹었는데 왜 통풍이 생겼을까요? 그분의 발가락은 붓고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서 밤엔 잠을 못 이루셨다고 합니다. 식습관을 여쭤보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밤마다 술은 안 마시지만 입이 심심해서 포도 한 송이씩 먹었습니다. 포도 한 송이는 대략 밥 한 공기 반 정도의 당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술 대신 포도를 드셨던 겁니다. 결국 그 달콤함이 통풍의 불씨가 된 거죠. 포도를 끊고 2달 후 그분의 통증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 한 송이가 내 발을 부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포도는 혈관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포도의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면 혈관 속 당이 끈적하게 남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지방과 엉겨붙어 축상경화증, 즉 혈관이 좁아지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심해지면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특히 포도주스, 건포도, 청포도 등은 생포도보다 더 위험합니다. 포도주스는 껍질과 섬유질이 빠진 채 순수한 당만 남은 형태이고 건포도는 수분이 빠져 당이 농축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압축된 당 덩어리입니다.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 중엔 하루에 과일은 꼭 먹어야 한다며 과일을 간식처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하루 과일 섭취량의 절반 이상이 포도라면 당신의 혈관은 지금도 단맛 속에서 서서히 막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포도에도 좋은 성분은 있습니다. 껍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그 중에서도 레스베라트롤은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노화를 늦춰줍니다. 그렇다면 포도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첫째, 껍질째 5에서 6알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껍질째 씹으면 섬유질이 당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둘째, 식사 직후는 피하십시오. 식후엔 혈당이 이미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위에 포도가 더해지면 피 속의 당이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셋째, 주스나 건포도 형태는 금물입니다. 그건 과일이 아니라 거의 액상 설탕입니다. 여러분, 포도는 젊을 땐 좋은 에너지원이지만 나이 들면 혈관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단맛의 함정이 됩니다. 포도 한 송이의 달콤함이 잠깐의 즐거움을 주지만 그 뒤에는 피 속의 당, 요산, 지방이 조용히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도는 절제해서 먹으면 보약이지만 습관이 되면 독입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은 한 줌, 6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피해야 할 과일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몸을 되살려주는 과일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혈관을 청소하는 과일,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를 채소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엄연한 과일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의학 논문이 심장과 혈관을 지키는 과일 1위로 꼽을 만큼 노년기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보입니다. 아보카도의 가장 큰 장점은 착한 지방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방이라 하면 나쁜 인상을 떠올리지만 모든 지방이 해로운 건 아닙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지방은 혈관 속 찌꺼기를 녹이고 피를 맑게 만들어주는 불포화지방산입니다. 이 지방은 기름기 많은 고기에서 나오는 포화지방과는 전혀 다릅니다.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 대신 오히려 혈관 벽에 달라붙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내죠. 쉽게 말해 아보카도는 막힌 하수관을 뚫는 청소기 같은 과일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5세 김정호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교직에 계시다 퇴직 후엔 매일 걷기 운동을 하셨지만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큰 변화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다른 건 그대로 두시고 매일 아침 샐러드에 아보카도 반 개만 추가해 보세요. 처음엔 의심하셨지만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있었습니다. 3달 뒤 병원에 오신 선생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혈압이 안정됐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담당 의사도 놀라셨죠. 그분은 그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박사님, 아보카도 반 개가 약 한 통보다 낫네요. 아보카도에는 또 하나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혈당 지수가 낮다는 것입니다. 혈당 지수란 음식을 먹은 뒤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아보카도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즉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불안정한 분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이죠. 게다가 비타민 E와 칼륨,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탁월합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아보카도의 칼륨은 과하지 않아서 콩팥이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이 많다 보니 열량이 꽤 높습니다. 하루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 너무 익지 않은 단단한 아보카도는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살짝 말랑한 상태일 때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생으로 드시길 권합니다. 열을 가하면 좋은 지방이 산화되어 효능이 떨어집니다. 빵에 발라 드시거나 샐러드 위에 썰어 올리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죠. 아보카도를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보카도의 지방이 시금치 속 비타민 K의 흡수를 도와 혈관과 뼈를 동시에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즉 아보카도와 채소를 함께 드시면 혈관, 뼈, 혈압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보카도는 과일 중에서도 몸속 기름때를 녹여내는 유일한 과일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분들께 이보다 좋은 선택은 없습니다. 혹시 아직 한 번도 드셔보지 않으셨다면 이번 주에 마트에서 꼭 한 개만 사보세요. 검은 빛이 살짝 돌고 손으로 눌렀을 때 부드럽게 들어가면 그게 바로 먹기 좋은 상태입니다. 껍질을 벗겨 반으로 잘라 숟가락으로 떠먹어 보세요. 기름기 있는 과일이라는 느낌이 처음엔 낯설겠지만 그 한 숟가락이 당신의 혈관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너무나 익숙하지만 여전히 가장 강력한 보약, 사과입니다. 영국의 옛 속담이 있죠.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 그 말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타민이 많다는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사과는 노년기 혈관과 장, 두 가지를 동시에 지켜주는 유일한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사과의 진짜 힘은 껍질에 있습니다. 껍질에는 펙틴이라는 천연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은 장 속에서 젤처럼 변해 배설을 부드럽게 하고 몸속의 독소와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밖으로 내보냅니다. 쉽게 말해 사과는 장을 닦아주는 천연 수세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장 운동이 느려지고 변이 굳거나 잔변감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과를 껍질째 드시면 장이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숙변이 정리됩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제가 진료했던 70세 여성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변비약을 복용해 오셨는데 약을 끊으면 금세 다시 막히곤 했습니다. 그분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약 대신 아침마다 사과 반 개를 껍질째 드셔보세요. 그분은 웃으며 그걸로 되겠어요? 하셨죠. 하지만 한 달 뒤 박사님, 신기하게도 약 안 먹어도 배가 시원하게 비워집니다. 그분의 표정은 마치 10년 젊어진 사람 같았습니다. 사과는 장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사과 속 폴리페놀 POLYPHENOL 성분이 혈관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억제하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의 비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사과의 펙틴이 피 속의 과도한 당과 지방을 붙잡아 배출하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되고 간이 쉬어갈 여유를 얻습니다. 즉, 사과는 피를 맑게 하고 장을 깨끗하게 하는 과일입니다. 하루에 사과 반 개만 제대로 먹어도 혈관의 나이가 5년은 젊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실수를 하십니다. 사과를 껍질을 다 깎아 드신다는 겁니다. 물론 농약이 걱정돼서 그러시겠죠. 하지만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사과의 영양성분 절반 이상이 껍질에 있기 때문입니다. 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초 몇 방울을 푼 물에 1, 2분 담갔다가 깨끗이 헹궈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 후 껍질째 드시면 펙틴과 항산화 물질이 모두 흡수되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사과는 아침 공복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나나나 포도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침 공복에 먹는 과일 중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 바로 사과입니다.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사과를 차갑게 냉장 보관했다가 드시는 것보다 실온에 두었다가 상온 상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찬 사과는 위를 수축시켜 소화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과를 혈관의 보호막이라 부릅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중 하나라도 있다면 하루에 사과 반 개만 꾸준히 드세요. 약이 줄어들고 혈관이 안정되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사과는 껍질째 먹을 때 비로소 완성된 약이 됩니다. 껍질을 버리면 약의 절반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마다 사과 반 개, 그 단순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맑게 하고 혈관을 젊게 만듭니다. 수십 년 쌓인 피로가 조금씩 거치는 걸 직접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에 사과가 있다면 껍질을 벗기지 말고 반으로 잘라보세요. 그 단면의 하얀 속살이 당신의 혈관처럼 투명해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을 꼽으라면 치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이 조금 불편한 건 참고 살 수 있지만 기억을 잃는 건 너무나 무섭고 슬픈 일이기 때문이죠. 저 역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박사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나도 혹시 하며 불안하게 웃을 때마다 그 마음을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뇌는 나이가 들수록 산화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쉽게 말해 녹슬어가는 겁니다. 산화된 세포는 신호를 주고받는 속도가 느려지고 기억을 저장하는 회로가 흐려집니다. 그런데 블루베리 속의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이 산화를 막고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해 줍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와 영국의 임상 연구에서도 하루 블루베리 한 줌 약 50g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기억력 감퇴 속도가 2배 이상 늦어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은퇴 후 조용히 사시던 71살 윤혜진 어머님이셨죠. 요즘은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아요. 책을 읽어도 내용이 남질 않아요. 그분은 평생 책을 좋아하던 분이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기억이 흐려져 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제가 권했습니다. 어머님, 아침마다 냉동 블루베리 한 줌을 요거트에 섞어 드셔보세요. 약이 아니라 두뇌의 음식이라고 생각하세요. 반년 뒤 다시 배웠을 때 어머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요즘 다시 책이 읽혀요. 머리가 맑고 기분이 가벼워졌어요. 그분은 지금도 친구들에게 블루베리를 전도하신답니다. 블루베리는 뇌뿐 아니라 혈관에도 좋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피를 맑게 하고 뇌혈관의 탄력을 높여줍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면 기억력과 집중력은 물론 우울감과 피로도 함께 개선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블루베리 한 줌은 머리와 마음을 동시에 맑게 해주는 약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한 줌, 대략 40에서 5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고 오히려 얼렸다가 해동하면 안토시아닌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드실 때는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세요. 요거트의 단백질과 유산균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도와 뇌와 장을 동시에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면 설탕이 들어간 시럽, 블루베리나 잼 형태는 피하셔야 합니다. 좋은 성분이 단맛에 묻혀버리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블루베리는 시각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눈의 망막을 보호하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이 풍부해서 노안, 백내장, 황반변성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즉, 블루베리 한 줌이 눈, 뇌, 혈관 세 곳을 동시에 지켜주는 셈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은 몸을 고치지만 음식은 사람을 바꿉니다. 하루에 블루베리 한 줌, 그 단순한 습관이 당신의 뇌세포를 깨우고 잊고 있던 이름을 다시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기억력은 단지 머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활력이기도 합니다. 블루베리의 푸른빛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다시 맑고 선명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과일은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는 비밀 병기 키위입니다. 작고 소박한 과일이지만
이 작은 열매 하나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비타민C의 함량입니다. 키위 한 개에는 우리가 하루에 필요로 하는 비타민C의 2배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외부의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방패막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몸속의 면역세포들이 병균을 만나 싸울 때 그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비타민C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세포의 반응 속도와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 폐렴, 대상포진 같은 질환에 쉽게 노출됩니다. 이때 키위는 그 약해진 면역을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몇 해 전 인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던 66의 박상철 사장님이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박사님, 겨울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삽니다. 한 번 걸리면 한 달은 갑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했습니다. 사장님, 매일 키위 하나씩 껍질째 드셔보세요. 딱 한 달만 해보세요. 그분은 반신반의했지만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2달 뒤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박사님, 올해는 감기가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키위를 내 인생의 비타민이라고 부르며 식당 손님들에게도 권하신다고 합니다. 키위에는 비타민 C 외에도 비타민 E, 엽산, 칼륨, 마그네슘,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함께 작용해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이고 염증 반응을 완화시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키위 속에는 액티니딘이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을 부드럽게 분해해서 고기나 생선 식사 후 소화를 돕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 키위 한 개는 천연 소화제라고 불릴 만큼 효과적입니다. 키위를 고를 땐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조금 말랑한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단단하면 미숙한 것이고 너무 물렁하면 이미 영양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키위는 껍질에도 영양이 많습니다. 껍질째 드시면 섬유질 섭취량이 2배로 늘고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껍질에 잔털이 신경 쓰이신다면 숟가락으로 살짝 긁어내거나 솔로 문질러 씻은 후 드시면 됩니다. 섭취 요령은 간단합니다. 식사 직후가 아닌 식사 30분에서 1시간 후 하루 한 개면 충분합니다. 공복에 먹으면 산 성분이 속을 자극할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저녁보다 오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C가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하루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키위는 면역력뿐 아니라 혈압을 안정시키고 피로를 해소하며 기분을 맑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비타민C는 뇌의 신경전달 물질 합성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우울감이 잦은 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키위 하나는 하루 종일 약을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면역은 나이가 들어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의 음식이 만들어주는 습관의 결과입니다. 키위 하나, 사과 반 개, 블루베리 한 줌. 이 단순한 조합이 여러분의 몸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건강보험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 감기와 독감이 걱정될 때 약보다 먼저 생각하셔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과일입니다. 오늘 하루 장을 편하게 하고 면역을 높여줄 과일 한 개를 손에 쥐어보세요. 그 한 조각이 바로 당신의 내일을 지켜줄 작은 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쭉 따라오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동안 나는 정말 몸에 좋다고 믿었던 것들이 오히려 나를 조금씩 병들게 했구나. 네, 맞습니다. 우리의 식탁은 늘 양날의 칼입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게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죠. 오늘 말씀드린 3가지 해로운 과일, 그리고 4가지 몸을 살리는 과일은 그 사실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예입니다. 바나나는 기운을 주는 대신 당과 칼륨으로 콩팥과 심장을 지치게 했고, 감은 부드럽게 속을 채워주는 대신 위 속에 돌을 만들었습니다. 포도는 달콤한 휴식을 주는 듯 했지만 혈관과 관절에 요산이라는 폭탄을 심었죠. 하지만 반대로 아보카도는 혈관을 닦고, 사과는 장을 청소하며, 블루베리는 뇌를 맑게 하고, 키위는 면역을 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음식의 진짜 가치는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기운을 푹 돋워주는 음식이 필요했지만 60세 이후의 몸은 이제 빨리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조용히 지켜주는 음식을 원합니다. 즉, 먹는 즐거움보다 지속 가능한 건강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만해야 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봅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들이 작은 식습관 하나로 병이 찾아오는 모습을요.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생 몸에 좋다고 믿은 걸 먹었을 뿐인데.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답합니다. 선생님, 음식도 나이를 먹습니다. 이 말에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같은 음식이라도 나이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이 천천히 대사되지 못하고 남고 지방은 연소되지 못한 채 저장됩니다. 그 결과 좋은 음식의 그림자가 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쉬게 해달라. 너무 단 건 부담스럽다. 이젠 가벼운 걸로 부탁한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순간 진짜 건강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입니다. 내 식탁 위에 바나나 한 개, 감한 조각, 포도 한 송이, 그 익숙한 단맛이 주는 순간의 만족을 이제는 조금만 뒤로 밀어보세요. 대신 아보카도 반 개, 사과 반 개, 블루베리 한 줌, 키위 하나로 바꿔보십시오. 그 변화가 일주일이면 느껴질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식후 피로가 줄고 수면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약은 병을 고치지만 음식은 사람을 바꿉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하루 3번의 식사,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간식, 그 한 입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동반자로서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단맛보다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바로 여러분의 혈관, 장, 뇌, 그리고 면역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전한 내용이 당장 내일부터의 식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매주 놓치지 않고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두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단순한 버튼 하나가 아니라 당신의 몸을 위한 작은 결심입니다. 저는 그 결심을 지켜드리기 위해 매주 진심을 담은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겨두셨으면 합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내려놓은 그 과일 한 조각, 그것이 바로 내일의 수명을 더해주는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지혜롭게 지켜드리는 시니어 건강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그리고 평안한 내일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